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여 다음 세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 정책협의회가 교회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한인사회가 함께하는 설날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백성예술대학교가 18일 2025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인호회 장로회와 김제 장로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한 절박한 기도와 함께 사학법을 개정하고 교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부모와 교회 성도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대한민국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기독교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한다연은 국가 혼란의 시기,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성경적인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최근 현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 사상이 다음 세대를 물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보호하는 일에 대한 이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늦춘다면 저들은 얼마 못 가서 다음 세대를 점령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날 강연자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사립학교법을 비판하며 대안학교의 재정적 어려움과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제도권 교육기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각각의 교육과정을 가진 대안학교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종교교육을 축소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기독사학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폭넓게 하려면 지원금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강연자들은 교육제도가 학생 중심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핵심적인 대안으로 교육 바우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이 자유롭게 학교와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정부는 각 가정의 바우처 시스템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학교에 그 바우처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교육의 시장 질서 위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학교는 몇 개 안 되잖아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한다연은 학부모 기도운동 등을 계획하는 등 교육개정과 같은 다음 세대 교육 현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19세기 말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북미 출신 여선 교사들의 영향으로 교육과 의료 등에 있어 여성 인권이라는 계몽이 시작됐는데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 정책협의회가 오늘날 교회 내 양성평등 문화를 진단하고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교회가 여자한테 지도력이 가능해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남자가 많고 여자도 지도자가 돼야지라고 하지만 남성 목회자랑 결혼하면 너 사모해야지라는 말도 같이 듣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양성평등 정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교회 내 남녀차별 사례입니다. 2018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만 19세 이상 기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 사회 주요 분야 중 어느 항목에서 남녀가 평등한지 묻는 질문에 교회가 5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이 지난 2022년 가정과 직장 등 다른 항목에서는 최대 15%까지 남녀 평등 의견이 상승했지만 교회는 거의 제자리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장총회 산하 양성평등 정책협의회가 교회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종 리더십 개발원 김은경 원장은 양성평등 1위에 꼽히는 아이슬란드 사례를 설명하며 한국에서도 조직 내 리더 인식을 개선하고 여성 할당제와 같은 남녀 평등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남녀 사이의 어떤 평등을 실현한다라고 했을 때 우선 해야 될 것은 규정이에요. 전 지구촌 차원에서 뭔가 남녀가 함께하는 그런 그 민주적인 조직으로 평등한 조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 가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석자들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며 교회 안 양성평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기장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유선경 목사는 평등한 기준으로 일꾼을 대했던 포도원 주인의 리더십이 사회와 교회에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어서 높이를 맞추는 것이 바로 하늘의 나라입니다. 다시금 높낮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단차를 줄여 마침내 이루어지는 평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의 모습은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행위와 같지 않을까요? 한편 제109회 기장총회는 다음 달 6일과 7일 교단 선교 정책을 평가하고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한 선교 정책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에서 한인 사회가 함께하는 설날 퍼레이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흥겨운 농악 공연과 떡국 나눔이 더해져 한인 2세들도 한국의 전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보도에 뉴욕 본부 김은교 PD입니다. 지난 15일 토요일 뉴욕 퀸즈 지역에서는 흥겨운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주최하고 KCS 한인봉사센터, YWCA, 뉴욕 가정상담소가 특별 후원한 이번 행사는 한인 밀집 지역인 노던 블루바드 156가에서 168가까지 이어지는 거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많은 한인들이 참여하여 행진하며 설날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특히 전통 농악팀의 흥겨운 공연은 퍼레이드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이현탁 퀸즈 한인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2세들에게 한국 전통 명절의 의미를 가르치고 정체성을 길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통 민속 명절에 대한 우리 아이들한테 정체성도 길러주고 점차 이 행사를 확산 지어가면 우리 한인 전통 행사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퍼레이드 후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무료 떡국을 나누며 설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김은교입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18일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백석예대에는 총 4,000명에 달하는 신입생들이 입학했습니다. 윤미란 총장은 우리 대학에서 교수들과 하고 또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한영사를 전했습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세워진 백석학원의 전통대로 양병희 이사장은 신입생 모두에게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입학식 이후에는 TV조선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재엽 군 등 선배들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1위 노회 장로회가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익산 고현교회에서 열린 총회에는 지역 노회 소속 장로들이 참석해 한 해의 사역을 돌아보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회 예배에서는 고현교회 박인기 목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하며 신앙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장로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를 거쳐 전상영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단결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 간에 하나 되고 교회 간에 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장합동 김제장로회도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새순교회 임성철 장로는 김제장로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리노회 장로회와 김제장로회는 이번 총회를 통해 지역교회의 연합과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영화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명수 목사가 정운택 선교사와 함께 자립준비 청년들의 성장과 가족의 치유를 담은 영화를 제작합니다. 최 목사와 출연진은 18일 신촌의 한 카페에서 기도 예배를 갖고
영화 제작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최 목사는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기 원한다며 영화 제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는 자립준비 청년 출신 모유진 성악가가 참여해 작품의 진실성과 현실성을 담았습니다. 영화 안에서 서로가 화해하고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좀 따뜻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런 자립 정착금조차도 갈취했던 부모를 왜 용서하고 왜 다시 사랑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복음이겠죠. 영화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억지로 메우려고 하면 정말 시간과 많은 돈이 드는데 근데 그곳에 물이 고이고 샘이 되면 주위 동식물을 살리는 생명샘이 된다. 우리는 일찍 상처를 가진 만큼 먼저 생명샘이 될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좀 안겨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 삶의 큰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며 전광훈의 개인정보 수집 부분에 대해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전 씨가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서 각종 구독, 가입 신청서를 받으며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씨는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관여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과 선교카드 가입, 또 자유일보 정기 구독 등을 신청받으면서 차량 운행 정보, 또 휴대전화 사용 실태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10대와 20대 또 40대의 임금 근로 일자리는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 3분기 21만 3천 개 이후 3분기 기준으로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부정적인 경기 전망과 가계비 부담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매 판매 지수는 17개 광역지자체 모두 하락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 지수가 떨어진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계빚은 금융당국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올 시즌 두 번째로 치른 대회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우상혁은 19일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2025 세계 육상연맹 인도어 투어 실내 높이뛰기 대회에서 2m 28을 넘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상혁은 2m 16, 2m 21, 2m 25, 또 2m 28을 모두 1차 시기에 넘었고 단 4번의 점프로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우상혁은 이달 9일 체코 대회에서 2m 31을 넘으며 시즌 첫 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현지 시간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첫 고위급 협상에 나서자 배제된 우크라이나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푸틴이 전면전을 시작할 때 설정했던 최후 통첩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같은 서방의 안전보장 없이 러시아와 휴전하면 우크라이나는 아프가니스탄 2.0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OLED TV 부문에선 LG전자가 12년 연속 1위를 지켜냈습니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점유율 28.3%를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16.1%의 점유율로 2위를 지켰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합치면 점유율이 44.4%에 달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가해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징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정창희 씨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손자회사인 MH파워시스템즈 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18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놓은 지 7년이 지나도록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하자 이를 거부한 뒤 제기한 소송입니다. 미 델타 항공 여객기가 현지 시간 17일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착륙 과정에 전복됐지만 탑승했던 80명 전원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적이 안전을 고려한 항공기 설계와 구조대 승무원들의 빠르고 침착한 대응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객기는 좌석이 바닥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제작됐고 비행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승객들의 대피를 도운 승무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2월) 하순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일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무척 춥겠는데요. 이번 막바지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도, 강릉 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5도, 광주 3도, 부산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열린 기도회에서는 사학법 개정 등 기존 개혁안은 물론 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 의견 등 다양한 개선안이 제시됐는데요. 기독교계 교육 현안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 여건이 자리 잡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